이번엔 디비저널 라운드 4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A 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7일 일요일 오전 6시 35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팍스 넘버2 중계진이죠. 케빈 버카츠, 데럴 존스턴, 팸 올리버 그리고 크리스타 핑크까지 이 네 분이 중계를 해주겠는데요. 일단 역시나 역사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두 팀은 역대로 두 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1967년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패커스가 승리를 거뒀고 비교적 최근인 2001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램스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01년 경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때는 이제 브렛 파브와 커트 워너의 맞대결이 있었던 이제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브렛 파브가 3개의 픽식스를 포함해서 무려 6개의 인터셉션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빅벤이 4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6개라고 하면 좀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기록입니다. 예. 특히 이 브렛 파브가 명예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뭐 뛰어난 쿼터백이었음을 감안하면 어쨌든 이제 커트 워너가 좀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데 비해서 브렛 파브가 좀 이제 많은 실책들을 범하면서 램스가 45대 17로 대승을 거뒀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이기고 쭉쭉 올라가서 슈퍼볼까지 진출했던 그때 당시 세인트루이스 램스죠. 이 램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만나서 패치의 첫 우승을 헌납했다는 뭐 그런 역사가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어쨌든 이 양 팀은 이 가장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던 게 2018년인데 이때 이제 램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8 시즌은 램스가 슈퍼볼까지 진출했었던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고 패커스 입장에서는 마이크 메카시의 마지막 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메카시와 로저스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뭐 로저스도 부상을 당하면서 썩 좋은 폼이 아니었던 시기에 만났던 대결이다 보니까 램스가 조금 쉽게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이어나갈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잘리고 나서 그리고 새롭게 오게 된 감독이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 멜 라플로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감독의 맞대결이 사실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션 맥베이 감독이 처음에 이제 이 감독을 맡고 나서 정말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 넥스트 션 맥베이 찾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 신시내티의 감독 잭 테일러와 함께 이 감독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제 맷 라플로어입니다. 이 맷 라플로어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그때 당시 이제 워싱턴에서 이 션 맥베이와 한솥밥을 먹었었고 그때 당시 이제 마이크 셰너한 감독 밑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 션 맥베이 감독이 램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데려왔던 게 바로 이 맷 라플로어였어요. 라플러 감독이 맥베이의 지도 편달을 받고 이제 패커스로 독립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20 시즌에 아주 높은 곳에서 이제 맥베이와 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내적으로 좀 보면 이 매치업은 이제 올 시즌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LA 램스, 반대편에는 올 시즌 공격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에런 로저스가 이끄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맞대결이다. 그러니까 어떤 창도 부러뜨릴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패커스의 공격과 램스의 수비에서 좀 키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램스는 도날드가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과연 100%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 패커스의 오라인 쪽에서는 랩 태클 데이비 박티아리 선수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패커스가 긴급하게 수혈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제러드 벨디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 아니면 이제 그 몇 주 전에 벨디어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벨디어가 콜츠의 레프트 태클이죠. 이 앤서니 카스톤즈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콜츠의 긴급 수혈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콜츠에서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뛰고 이제 콜츠가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벨디어가 정식 53인 로스터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패커스가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와일드카드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패커스가 벨디어를 영입해서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콜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패커스. 패커스가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패커스에서 뛸지 아니면 또 다른 팀에서 뛸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벨디어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NFL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시즌에 두 팀 소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뛰게 되는 선수로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이 벨디어가 작년에는 브라이언 블라가를 대신해서 또 뛰었었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이제 블라가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 자리를 벨디어가 이미 땜빵을 해서 팀의 승리에 공헌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벨디어도 패커스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제일런 램지, 그리고 올 시즌 최고 활약을 보여줬던 와이드 리시버 다반테 애덤스가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의 매치업이 이 공수 대결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램지가 아담스를 지울 수만 있다면 에런 로저스가 패스를 던질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로저스가 이번 시즌 MVP의 포스를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뭐 생각보다는 램스를 상대로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정설 중에 하나가 따뜻한 데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추운 데 오면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류지경 PD가 제러드 고프의 이 추운 날씨에서의 원정 성적을 좀 찾아봤다 그래요. 사실 아직 맥베이 감독이 존 월포드와 제러드 고프 중에 어떤 선수를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낼지 여전히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월포드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부상을 입었고, 고프는 이제 수술을 한 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훈련에서 고프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맥베이 감독이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고프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고프의 이 아픈 엄지손가락이 이 추운 램보필드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고프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건을 잡아봤어요. 12월에 치른 경기 중에 네. 추운 지역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던 경기의 데이터를 한번 이제 게임 로그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 시즌에 뉴잉글랜드 원정 경기가 있었고, 네. 2018 시즌에 시카고 원정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경기 모두 패했을 뿐 아니라 한 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6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도 이제 고프가 좀 부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뉴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다가 두 경기장이 공교롭게도 모두 야외 구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램보 필드는 그런 조건에서 거의 끝판왕 같은 구장이거든요. 과연 고프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가 열리는 현지 시간 토요일도 램보필드는 추운 날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프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과도 싸워야 하지만 이 램보필드의 추운 날씨와도 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쿠퍼컵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을 입고 있잖아요. 이 부상을 털어내고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올 수 없다면 램스의 공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국 쿠퍼컵이 제대로 나오질 못한다면 캠 에이커스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에이커스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잘해주기는 했지만 패커스를 상대로도 또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패커스도 에이커스의 활약을 봤기 때문에 더욱더 데뷔를 하고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쿠퍼컵의 좀 정상 컨디션 회복 여부 또 분명히 램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지 도박사들의 전망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린베이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7.5점 정도, 그러니까 원 포지션 정도의 차이를 뭐 라스베가스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방패 램스가 이길지 창의 패커스가 이길지 이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고요. 이 경기는 이제 NBC의 넘버원 코멘테이터 알 마이클스, 크리스 콜리스워스 그리고 미셸 타포야가 중계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이제 역사를 좀 살펴봐야겠죠. 이 두 팀은 사실 큰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두 팀이 플레이오프 맞대결도 없었고 이번 시즌 맞대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미한 뭐 과거 데이터를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조슈 앨런의 데뷔전이
바로 레이븐스 원정 경기였어요. 네. 이게 2018 시즌 1주차에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빌스는 네이선 피터맨을 선발 쿼터백으로 냈다가 이제 레이븐스에게 혼쭐이 나면서 크게 뒤졌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신인 조시 앨런에게 좀 기회를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시 앨런이 뭐 NFL 무대를 처음 밟았다는 뭐 그런 인연이 이제 레이븐스와 있고 19 시즌에는 이제 드래프트 동기인 라마 잭슨과 첫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볼티모어가 7점 차 승리를 거둔 바 있었기 때문에 앨런 입장에서는 좀 복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양팀 감독들의 인연입니다. 이 존 하바 감독과 션 맥더머 감독이 모두 앤디 리드 감독 밑에서 배운 사형 사제지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팀 감독 모두 이제 앤디 리드 감독이 이글스에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는데 하바 감독은 이제 99년에 앤디 리드 감독이 이글스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션 맥더머 감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앤디 리드 감독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함께한 시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년을 함께 했었는데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독의 어떤 지략 싸움 또 분명히 이번 경기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우선 레이븐스의 수비와 빌스의 공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레이븐스 수비는 지난주에 이제 러싱 공격의 강점이 있는 테네시를 완벽하게 막아 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패싱 공격의 강점이 있는 버팔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븐스의 수비가 버팔로에게도 좀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 레이븐스는 뭐 좋은 코너백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마커스 피터스, 말론 홈폴리 같은 선수들은 분명히 믿을만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빌스가 최대 5명의 리시버를 투입하는 공격 스킴까지도 활용할 줄 아는 이제 그런 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터스와 험프리 외에 나머지 세컨더리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이제 5명의 리시버를 가동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왔을 때 빌스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스테판 딕스나 콜 비즐리, 그리고 존 브라운의 게이브리얼 데이비스, 뭐 아이지아 맥킨지까지 있고 또 유사시에는 프랙티스 스쿼드로 계약한 케니 스틸스까지 출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빌스의 리시버 자원은 참 풍부하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이제 빌스의 러싱 공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잭 모스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데빈 싱글터리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싱글터리가 짧은 야드를 확실하게 전진해 줄 수 있는 유형의 러닝백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좀 빌스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드 앤 숏이나 뭐 엔드존을 1야드 남기고 꼭 엔드존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 이런 때는 싱글터리가 강점을 발휘할 수는 없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빌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야드를 따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부분은 또 조시 앨런 선수가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또 워낙에 이제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이븐스의 공격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뭐 라마 잭슨의 러싱을 빌스 수비진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빌스의 러싱 디펜스가 이제 시즌 후반 뭐 폭발력을 보여주던 조나단 테일러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라마 잭슨은 조금 다른 상대라고 봐야겠죠. 물론 포지션도 다르고 폭발력도 조금 더 있는 것이 라마 잭슨의 러싱이기 때문에 빌스가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에 애리조나의 카일러 머리를 상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날 경기에서 머리가 61야드에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모빌리티가 있는 쿼터백에게 빌스 수비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드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라마 잭슨 선수가 전반 내내 막히다가도 한 번 딱 혈이 뚫리고 나면 그때부터 또 미친 듯이 달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빌스의 수비가 60분 내내 라마 잭슨을 막아놓을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제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역시나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뭐 5야드, 10야드를 달리는 게 아니라 뭐 30야드, 40야드까지도 달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빌스의 수비진은 한시라도 긴장을 놓칠 수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와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사들의 예측을 좀 봐야겠죠. 버팔로에 2.5점 정도의 우세를 주고 있어요. 일단 버팔로가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시즌 후반부부터 기복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버팔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근소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빌스인데 과연 이 결과대로 갈지 아니면 레이븐스가 업셋을 또 한번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8일 월요일 이 경기는 5시 5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에 펼쳐지는 경기들과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이 경기는 CBS의 일진인 짐 렌츠, 토니 로모 그리고 트레이시 울프슨, 제이 필립까지 이제 중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제 토니 로모가 지하실에서 나와가지고 경기장에 올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인즈 필드를 박살내고 온 브라운스와 캐천맨 마홈스가 이끄는 칩스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은 없었고 이번 시즌도 맞대결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메이필드와 마홈스의 프로에서의 맞대결을 좀 찾아보니까 2018 시즌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칩스가 37대 21로 승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사실 NFL 무대보다는 대학 무대에서의 이제 맞대결이 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네. 두 선수가 2016년에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텍사스 텍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수너스 유니폼을 입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 이제 66대 59로 경기가 끝났다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오클라호마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리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가져갔고 스탯상의 승리는 패트릭 마홈스가 가져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홈스가 패싱과 러싱을 합쳐서 800야드를 넘게 전진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메이필드도 만만치 않은 게 무려 7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했고 뭐 이런 아주 두 선수의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졌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대학 풋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양팀 합계 120점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이례적이고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과연 두 선수가 그때 경기를 또 재현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경기 내적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를 짚어보면 일단 지난주에 여러 가지 핸디캡을 딛고도 스틸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브라운스거든요. 그런데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는 17주차에 휴식을 가졌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바이위크를 가지면서 주전 선수들이 사실상 2주 동안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즈만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레스트 올 러스트라는 얘기가 있죠. 이 2주간의 휴식이 칩스의 선수들에게 정말 이제 꿀 같은 휴식이 됐을지 아니면 이제 녹쓰는 시간이 됐을지는 또 이 경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홈스가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12월만 놓고 보면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홈스의 좀 안 좋은 기록들만 몇 가지 뽑아보면 마이애미전에서는 커리어 최다 3개 인터셉션을 던졌어요. 그리고 뉴올리언스전에서는 시즌 최다 4개의 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이제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는 55%의 패스 성공률에 시즌 최저였던 17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마홈스가 이 경기들을 모두 승리를 하면서 이제 AFC 1번 시드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네. 세부적으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불안한 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물론 이제 점수가 벌어진 상황에서 추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야드긴 하지만 빅벤에게 500야드를 허용을 했었던 브라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 타일 킬이 이끄는 이제 이 패싱 공격을 브라운스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역시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덴젤 워드의 출장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 경기에 뛰지 못했던 덴젤 워드였는데 이번 주 경기에는 돌아온다고는 하거든요. 나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동안 이제 뛰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덴젤 워드가 정상 컨디션으로 이 경기에 나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피츠버그도 뭐 좋은 쿼터백과 리시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칩스는 또 한 클래스 다른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운스의 세컨더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카리먼트 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리먼트 선수가 정말 센세이셔널 루키 시즌을 보내고 난 이후에 2년 차를 치르다가 칩스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2년차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호텔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19살의 어떤 여성분에게 폭력을 가하다가 이제 이게 비디오에 찍혀서 방출이 됐는데 사실 이제 칩스가 이런 폭력이나 범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구단이잖아요. 근데 카리먼트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왜 방출을 했냐면 이 폭력 때문이 아니라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단에 거짓말을 해서 방출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방출된 이후에 브라운스가 이 카리먼트 선수를 줍줍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올 시즌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와일드카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카리먼트 선수가 next week personal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본인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리먼트가 칩스를 떠난 이후에 칩스를 상대하는 첫 경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흥분은 가라앉히고 이제 냉철하게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도 카리먼트 그리고 닉첩이 이끄는 러싱을 이 칩스 수비진이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의 공격 중에 또 중요한 점이 이 스테판스키 감독이 2명 이상의 타이트엔드를 즐겨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데 칩스의 수비는 또 타이트엔드에게 많은 리시빙 야드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을 내준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후퍼나 데이비드 은조쿠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오스틴 후퍼 선수가 지난주 같이 드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도박사의 예측을 끝으로 이제 이 경기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칩스의 9.5점 정도의 우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 4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차이로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디펜딩 챔피언 칩스에 대한 좀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운스가 일단 기세를 탔기 때문에 네. 어떤 객관적인 전력 이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좀 승부를 봐야겠어요. 네. 과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브라운스를 도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칩스가 기대대로 이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가져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라운스와 칩스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경기 살펴보도록 하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8시 40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팍스의 넘버원 크루가 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조버 트로이 에이크먼, 에린 앤드류스 그리고 톰 리날디까지 이 네 분이 중계를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양 팀의 세 번째 맞대결인데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그 두 번의 맞대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브래디가 이제 템파베이로 오면서 브래디 대 브리스의 맞대결이 두 번 펼쳐졌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리스가 두 번 더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대결은 브래디의 이제 벅스 데뷔전이었는데 뭐 기세 좋게 선제 터치다운을 맞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 브래디가 조금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2개 인터셉션을 던졌고 이제 그거를 세인츠가 잘 활용하면서 11점 차의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브래디에게는 아팠는데 이게 두 번째 맞대결에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 대결을 좀 잊으셨을 것 같아요. 세인츠가 38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벅스가 진짜 영혼까지 털렸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뭐 이 경기의 중요도나 아니면 선수들의 집중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점수 차는 다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든 뭐 1주 차의 결과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적어왔어요. 정규리그에서 두 번 세인츠가 이겼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도 무조건 세인츠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좀 가슴 아픈 기억이기는 한데 2006년 WBC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예선과 본선에서 모두 일본을 꺾으면서 이제 우리가 전승으로 이제 4강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독특했던 대회 룰 때문에 4강에서 다시 한번 일본과 이제 세 번째 대결을 했었어요. 그 대진표가 개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미국이 좀 결승까지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좀 대진표를 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과 4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3번이나 만나는 네. 조금 이제 독특한 룰이 적용이 됐었죠. 그런데 그 4강전에서 이제 우에하라에게 이제 완벽하게 막히면서 아마 한 점도 내질 못하고 이제 탈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희에겐 좀 아픈 이제 역사지만 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이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브리스랑 브레이디의 대결이잖아요. 이거 못 참죠. 브레이디는 사실 내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 같은데 브리스는 지금 계속해서 은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대결이 두 선수의 마지막 맞대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굉장히 뒷맛이 씁쓸할 거예요. 다시는 못 이기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니까. 네. 뭐 어쨌든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이 정말 화려했던 이 벅스의 스킬 플레이어진이 점점 더 손발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왔는데 올 시즌 세인츠의 수비는 사실 그렇게 조명을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소리 없이 강했어요. 런 디펜스, 패스 디펜스 뭐 여러 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을 모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벅스의 공격이 세인츠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인츠에서 팀 내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던 트레이 핸드릭슨이 또 조심스럽게 복귀를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핸드릭슨까지 부상에서 완쾌가 된다면 세인츠의 수비는 좀 약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좀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이제 벅스의 수비 그리고 세인츠의 공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벅스가 런 디펜스는 올 시즌 가장 좋은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런 디펜스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벅스를 상대로 엘빈 카마라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타비어스 머리 선수가 허벅지 부상이 있는 상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의 컨디션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엘빈 카마라의 활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패싱에서도 벅스가 이제 런 디펜스는 좋았지만 패스 디펜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마이클 토마스 그리고 디온테 해리스를 벅스의 세컨더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마라의 러싱이 경기 초반에 통하지 않았을 때 브리스가 이제 카마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빠르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짧은 체크다운 패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벅스의 러싱 디펜스를 좀 분산시킨다면 뭐 카마라의 활용폭을 좀 뒤늦게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이 벅스의 오펜시브 가드 알렉스 카파 선수가 발목 골절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했던 벅스의 오라인 내지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이 구멍을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어떻게 메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로날드 존스가 복귀를 하더라도 일단 오라인에 좀 약화가 있다면 러싱 공격에는 분명히 좀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브래디도 엣지에서 들어오는 패스 러셔들보다 가운데서 들어오는 패스 러시에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드 포지션 선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브래디에게도 조금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사의 예측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의 3.5점 정도의 우세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규 시즌 2번의 맞대결이 이 도박사들에게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세 번째 경기에서는 벅스가 선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 번째 경기마저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펼쳐질 4경기를 모두 살펴봤는데 어떤 경기 제일 재밌을 것 같으세요? 한 경기만 꼽으라면 그래도 브라운스와 칩스의 경기가 역시 사람 생각은 비슷하군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 결과는 좀 큰 점수차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경기 전에 드는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운스가 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저도 그 경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펼쳐질 경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디비전 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디비전 라운드 리뷰 그리고 챔피언십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